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강사 황보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법 강사 황보수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아주 전략적으로 민법을 감정평가사에서 다른 과목의 효자 과목으로 도움을 줄 그런 민법을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황보수정 강사입니다. 저는 그 2003년부터 사법시험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변호사 시험 그리고 변리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우리 인접시험 모두를 다 두루 강의를 하고 있는 민법 강사니까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라고 전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다른 뭐 변리사라던가 공인노무사라던가 이런 그 민법시험보다는 조금 그래도 쉬워요. 물권법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에 뭐 아주 어려운 판례라던가 뭐 그런 판례보다는 리딩 판례 있죠. 가장 주목받았던 뭐 10대 판례라던가 이런 판례 위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득점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만 조금 풀어보면 매년 이렇게 같이 나오네. 뭐 1번 문제 관습법, 그다음 2번 문제 신의칙. 어쩜 이렇게 문제 그 배열도 비슷하고 그다음 지문도 그 똑같이 나오지? 컨트롤 카피로 똑같이 나오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쉽게 등장하는 편이니까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요, 지금 민법은 모든 시험에서 변리사, 공인노무사, 뭐 변호사 시험을 비롯해서 난이도를 민법에서 좀 주자라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기존에 작년까지 준비, 올해까지 준비 아니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어려워하는 경제학이라든가 회계학에 나눠준다라고 하는 목표가 여러분을 이끌 수 있도록 75점에서 8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법이 지금 감정평가사를 비롯해서 최신 판례를 한 문제 이상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리딩 판례 위주로 준비를 쫙 해서 숙지를 시켜주지만 최신 판례는 뭐 지금 나와 있지 않죠. 판례 공부가 15일 단위로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 맞춰가지고 전범위 모의고사 하기 전에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을 뭐 하든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사례라던가 박스를 풀기는 되게 어려운데 최신 판례가 2문제에서 3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그 판례를 알면 그냥 맞추는 거고 그 판례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틀리는 거니까 오히려 2-3문제는 확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좋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차에서 사실 어려운 과목이 민법이 또 아닙니다. 민법 한 중간 정도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 회계학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경제학, 회계학을 평균 60점을 맞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투자해야 될 시간이라던가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1차에서 민법이 어떤 포지션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법은 75점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70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민법이 뭐 90점 이렇게 맞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민법이 한 75점에서 80점을 나와야 다른 경제학이나 회계학에 점수를 나눠주고 이게 전략 과목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과목은 어떤 그 불이타라던가 여러분이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배신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민법은 어느 정도 선생님 따라서 75점에서 80점을 목표로 달려가자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어머 나 민법 되게 소질있나 봐. 75점 목표로 했는데 이거 90점 나왔네? 막 이렇게 되는 과목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불이타라던가 타격을 준다던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절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대로 나오는 과목이 여러분들 1차 과목에서 유일한 과목이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세우셔갖고 반드시 75점 이상을 딴 데다 나눠주는 평균 60점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철저하게 제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그 어떤 딱 그 부분만 강의를 해줍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는 1차는 1차에 머뭅니다. 연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엑기스만 뽑아서 판례라던가 조문이라던가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방대한 민법을 좀 효율적으로 정리해준다. 효율적으로 시험에 가깝게 득점을 시켜준다. 이게 제 강의의 어떤 특징이고요.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한테 무료 입문 특강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료 입문 특강이라고 해서 그냥 뭐 스쳐도 된다? 건너뛰어도 된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어요. 그날 민법의 개관이라던가 꼭 필요한 민법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정리들을 해줄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 맛보기 강좌다, 그냥 뭐 홍보용 영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문 강의를 꼭 들어야 개관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 그 1회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고요. 그다음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민법 총칙, 그다음 물권법 18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회 동안 아주 알차게 수업 시간 안에 완전히 숙지될 수 있도록, 절대 예습은 법학에서 금지해요. 혼자 용어도 모르고 법학의 체계도 모르는데 혼자 예습을 하는 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고 예단을 갖게 되니까 수업에 올인하시고, 수업 들은 걸 어떻게 복습할지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1회차 때 OT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쭉 따라오시면 그 맥락이 잡히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1순환을 이제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사실 1회독이 아니라 1회독, 2회독, 3회독 복습 테스트 매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회독 정도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2순환에 문제풀이 객관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풀이 객관식은 우리 감정평가 문제만으로 구성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브리타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어렵게 등장했을 때 되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인접시험하고 연계해서 객관식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풀어나가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3단계죠. 근데 사실 문제풀이 순환으로는 2순환이지만 그때 5회독이 됩니다. 기본 강의 3회독, 그 다음에 문제풀이 때 2회독이 최소 되거든요. 그래서 5회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시험하고 달리 우리 감정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3순환이라고 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꼭 푸셔야 돼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민법을 그 40문제를 40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에 좀 나눠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5분을 좀 35분 안에 좀 처리할 수 있게끔 진도별 모의고사 풀 때 그 문제풀이 하는 그런 연습이 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3순환 때 한 3회독이 되죠. 그리고 8회독이 됩니다.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 때 또 한 1회독이나 마무리 정리 2회독이 완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인노무사도 그렇고 감정평가사도 그렇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뤄서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라고, 저는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왜냐면 실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아니고 저도 이제 우연히 뭐 뜨다 보니까 인강을 들었는데 합격해서 감정평가사님이 됐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제가 괜히 그냥 혼자 보면서 되게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더 민법 강의를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주어지게 하는, 그리고 효자 과목으로서 1차 과목이지만 다른 과목을 도와주는 그런 민법 강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올해 좀 특별히 하게 됐습니다. 올해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학원이 있었는데 그걸 이동해서 여러분들 감정평가사의 가장 좋은 학원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이 프라임 법학원에 오게 됐습니다. 2차 과목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고 1차 과목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하고 발맞춰서 최대 합격생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초단기 합격생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선생님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